시총 상위도 순환매가 다시금 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ETF 발행 이전에 진입을 하고 그 발행이 됐을 때 같은 경우는 가진 가치보다 더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밸류 하단까지는 와 있어요. 다양한 업종으로 순환매가 돈다고 해서 다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컴투스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네요, 흐름이.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가 일회성 그런 이익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 잡혀가는 이익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차트 통해서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와 관련된 매수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 환매수 흐름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단일가 같은 경우가 한 58,000원 구간인데 시세 같은 경우 이게 꺾이기보다는 한 차례 더 나면서 시세 확장 종가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 시총 상위 같은 경우도 뭐 LG에너지솔루션 그 기존의 가격대 같은 경우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세 날 수 있습니다. 한 3%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 뭐 짧은 매매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의 키는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뭐 LG에너지솔루션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IT 쪽이 괜찮았잖아요, 그동안. 네네, 근데 네. IT가 좀 오늘 주춤하고, 네네. 네,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환매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순환매의 성격이고 시장이 만약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쉬어가면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조금은 시장 색깔이 변할 수 있는데 아직은 시총 상위도 순환매가 다시금 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빠졌던 업종들까지도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의 체력이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IT 쪽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 네, 주식, 네. 뭐 반도체 혹은 그 소부장 쪽 들고 네.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지금 더 내려갈 거를 생각하고 좀 매도하고 이제 좀 새로 아직 부각되지 않은 어떤 다른 순환매 성격의 그 주식 종목들 섹터에 네.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전략이. 지금은 뭐 순환매가 덜 돈 종목들 아니면 빠져 있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는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굳이 지금 IT를 매도해서 막 갈아타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시장의 성격을 한번 이해를 하고 다음 순환매 때도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또 IT 같은 경우가 이게 빠져서 추세가 꺾여서 그러한 흐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버티는 구간에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 수급의 현상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뭐 빠르게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카카오페이 그 실적 악화 충격이 나와서 카카오 들고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네. 정말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게다. 지금 3% 가까이 상승했는데. 네네. 딱 그 순환매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교를 해볼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안 되게 시세가 움직였었습니다. 이 86,300원 대비해서는요. 한 30% 안 되게 움직였었는데 나머지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한 20% 정도가 안 되게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요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 바닥에서 올라왔던 시총 상위주들이 한 30% 정도 시세 나 있는데 나머지 이 바닥 대비해서 덜 오른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가 네이버를 예로 들면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점은 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미국에서 성장주 같은 경우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는 안 빠지는 국면이라고 하면 덜 오른 시총 상위주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죠. 네. 오늘의 키는 전체적으로 수급으로 이해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밤 사이에 그 미국 쪽 나스닥 쪽에서 네네.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네네. 상당히 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뭐지 메타버스 혹은 게임주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으려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네. 확실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유니티라든가 로블록스의 흐름이 네. 한국의 그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네. 하여튼 게임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런 순환매장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카카오 게임즈는 급하게 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게임 업종 중에서 첫 번째 시세가 나는 구간이고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그 1등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 우마무스메라든지 이 데이터로 보여주는 그 흐름이다 보니까 급한 매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 구간에서 일단은 6만 원, 7만 원 이 사이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한 6만 원, 7만 원 구간까지 간 상황에서 그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그래도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지금은 급한 매도가 아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고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DB 하이텍 임수정님, 네. DB 하이텍 전망을 좀 부탁한다고. 참 이건 아직 이슈가 해결이 안 됐죠. 그 뭐지 물적 분할에 대한. 네. 이슈가 해결이 안 됐고 이쪽과 관련된 사업 자체가 가동률 같은 경우가 100% 돌아갔을 때는 주가가 빠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가동률이 빠진 단계다 보니까 뭐 업의 영향도 함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소되어야 될 부분은 이 분할이 진행이 되는지 마는지 여부겠고 그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뭐 V자의 반등이 확 나오기보다는 4만 원 초반에서 한 4만 5천 원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되겠고요. 그 분할이 결정되는 시점을 통해서 이제는 결정을 하는 거죠. 분할을 받고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대응을 하는지. 근데 분할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으니까. 네네. 그러나 어쨌건 리스크라고 본다면 네. 만에 하나 오르더라도 네. 물적 분할 취소되거나 어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피하는 게 좀 낫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때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가 7월 12일 이때 주가 흐름이거든요. 요 흐름 같은 경우, 요 흐름 이후에 뭐 일부 반등은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은 아직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어요.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전방 상황도 썩 좋지 않고, 근데 그러한 국면도 있는데, 뭐 물적 분할의 이슈도 함께 있다 보니까 좀 물음표인 거죠. 향후에 물적 분할 이전에 하나 생각을 해볼 건 뭐 DB하이텍 자체에서 지분을 늘리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가 1차적인 반등 요소는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1차적인 반등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때 같은 경우에 뭐 주가 반등은 기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뭐 한 4만 7천 원대까지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딱 이 정도가 기로점의 주가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오늘 흐름이 좋아 보여요. 네네. 매드팩토 같은 경우 지금 13%, 14% 상승 중이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학회가 나오면 하여튼 바이오주들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매드팩토, 그다음에 시총상위 알테오젠 뭐 이런 군으로 오늘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업종으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흐름이 오늘은 뭐 디지털 컨텐츠 이쪽도 집중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 성장 이쪽 보면은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매드팩토 최근에 상장한 뭐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비온, 바이오솔루션, 알테오젠 이런 순인데 바이오를 본다고 하면은 딱 대표적인 종목 몇 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드팩토, 알테오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주군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뭐 애로의 가능성 보유하고 있는 물질이
이게 검증이 되는 부분,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했었던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구간 또 비상장으로 투자했던 VC단이 좀 손해 국면이 있다 보니까 네. 수급적으로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신규주 같은 경우는 요런 구간 한 22,000원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금 2만 원 초반까지는 밀리는 국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또 반등이 못 나오면 뭐 2만 원 이하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투매가 불리는 현상이거든요. 요러한 종목들의 대응은 뭐 짧은 매매로 2만 원 초반에 왔을 때 매수해서 한 21,000원 중반, 22,000원 이렇게 줄이는 그러한 식으로 짧은 매매도 병행을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콩복아빠님, YG 플러스 상담 부탁드립니다. 다시 열심히 방송 들을게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네, 약속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해드릴게요. YG 플러스는 뭐 기업의 기초적인 체력이나 실적 그런 걸 보기보다는 이벤트 요소로 많이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만약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뭐 앨범을 낸다고 하면은 뭐 그 한 주 전에 좀 시세 같은 경우가 들어왔다가 앨범을 발표하는 그 국면에는 좀 매도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테마적인 요소로 함께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블랙핑크 곧 뭐 앨범이 나오다 보니까 시세는 한번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타가 큰 종목이기는 해요. 이 베타라고 하면은 특정 이벤트, 즉 엔터 같은 경우가 뭐 YG를 예로 들면은 뭐 블랙핑크가 100만 장 팔리던 게 아마 300만 장 막 이렇게 판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주가가 이만큼 YG보다는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엔터주가 요런 베타성이 큰 종목보다 더 싸요. 싸다 보니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점, 자, 엔터주를 보는 건 맞습니다. 네. 3사 같은 경우가 키 맞추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하이브의 오늘 실적은 애매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 연속성은 떨어집니다. 이제 SM, 뭐 JIP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YG 같은 경우는 뭐 블랙핑크의 신보 뭐 이러한 구간 중에서 이벤트 정도로 매매를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저 우루사 이사님은 저기죠. 그 뭐지? 네. 그 탑픽이 저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원래는 JIP 엔터가 가장 JYP. 탑픽이고요. SM 같은 경우를 어제 말씀드린 이유는 상대적인 그 가치를 통해서 봤을 때 3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YG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밸류가 한 군데가 빠져 있으면 키가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엔터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먼저 SM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반등 한 4% 반등, JIP 같은 경우가 한 3.7% 반등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격에 대한 구간은 2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고 또 하나의 그 이벤트가 ETF, K-팝 ETF 그렇죠.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 그게 9월 1일에 일정이다 보니까 한 단계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을 보고 플레이할 수 있고 다음 단계 같은 경우는 그 수급적인 요소로 ETF 발행 이전에 진입을 하고 그 발행이 됐을 때 같은 경우는 가진 가치보다 더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뭐 비중을 줄이는 매도 대응으로 가지고 있는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건설주들이 좀 흐름이 약하네요. 네, 뭐 건설주는 이거는 근데 어제 뉴스도 보니까 결국 오늘이군요. 나온 뉴스 보니까 결국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그 정가가 안 네. 되고 있는 산업으로 이 건설과 화학을 잡더라고요. 네네.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은 뭐 내세운다고는 하는데 그 정책이 나올 때 정도의 반등은 가능한데 시장의 중심은 아닌 거죠. 그 점을 생각을 해놓고 GS건설 같은 경우나 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밸류 하단까지는 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한 그런 국면에서
10% 정도, 뭐 20% 정도 이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놓고 다양한 업종으로 순환매가 돈다고 해서 다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늘릴 필요가 없는 업종은 조금 전방 시장이 부진한 경우, 뭐 화학 같은 경우, 건설 같은 경우 이런 쪽은 쉽게 저가 매수를 진입하기보다는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거죠. 정책이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화학 같은 경우는 그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변화가 있었을 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 생각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이게 순환장이니까 네. 다음번 순환매 순서는 어디가 될까? 그러니까 혹은 어디가 앞으로 남아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도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모멘텀이 갑자기 생길지 전에처럼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러면서 생길지 아니면 뭐 사우디에 무슨 뭐 해외 발주공사 건이 될지 아니면 국내 어떤 정부 정책이 될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잡히는 게 없으니까. 네. 예. 꼭 기억해야 될 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테마, 모멘텀적인 요소나 그런 쪽으로도 반등이 되려고 하면은 절대주가, 지금처럼 절대주가라고 하면 차트로 볼 때 이런 식으로 빠져서 뭐 기고 있는 경우, 이게 절대주가는 빠져 있고 역사적인 밸류 하단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전방 시장 지금 안 좋거든요.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익으로 찍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되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줄이는 게 맞고, 반등이 나왔을 때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업종은 아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르고 있는 거에 관심을 갖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빠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그 반등다운 반등을 못한 섹터에 관련된 주식들을 살펴볼 것이냐 네.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좋을까요? 지금 빠져 있는 쪽을 계속 둘러보기보다는 기존에 강했던 쪽을 계속 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뭐 2차 전지 소재,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해놓고 뭐 컨텐츠 이런 쪽도 순환매에 돌 수 있거든요. 그 우영우를 만든 그 기업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을 15배 받게 되면서 비슷하게 뭐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쪽도 15배 대비해서 이익이 빠져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처럼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그 대비해서 빠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순환매의 단계로 돼서 진입이 가능한 거죠. 요런 구간들. 예. 알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은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주 어떻게 전망을 보시는지. 미포조선은 10만 원이 넘어가는 흐름이고. 네, 조선주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종목별로. 네, 현대중공업도 다시금 뭐 가격 회복을 하고 있고, 조선은 보유하고 계신 거면은 추이를 더 봐도 되겠습니다. 네, 추이를 더 보고 가는 거죠. 급하게 매도는 아니고. 네, 현대미포조선 참 강해요. 네. 자,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기자재 관련해서 한국화분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네, 실적으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 여력은 뭐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남아 있고요. 시가총액 한 6,300억 원 수준인데 못해도 일단은 뭐 7,500억 정도는 봐지는 그 체력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마 이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 이격도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이평을 지지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시세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뜨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뭐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5G 가운데서
잠시만요. 아이고, 왜 댓글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제가 놓쳐버렸어요. 어떤 종목을 신청하셨는데 꼭 좀 해달라고. 혹시 KMW? 예, KMW인 것 같아요. 통신 장비 쪽이 많이 빠져 있기는 해요. 많이 빠져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도 좀 순환매가 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게 미국의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이 그 광섬유와 관련된 종목이 계속 신고가가 연속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특이하게 미국 시장만의 특징이다 보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5G에 대한 투자, 뭐 통신 이쪽 같은 경우 기본으로 되고 뒤에 이제 추가적인 투자가 조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 발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업종 동시에 뜰 수는 있거든요. 좀 그러한 생각까지 하고 주가는 한 1조 2천억 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뭐 실적 대비해서 딱 합리적인 시총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지금 가격은? 네. 그러니까 근데 5G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답이 별로 없죠. 이게 그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워낙 급등했던 주식들이라. 네, 이거는 딱 사이클대로 처음에 LTE 있을 때 그때 구간 장비하는 게 맞고, 다 깔리고 나면은 통신주 보는 게 맞고, 이제 5G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깔리는 단계에서는 뭐 KMW 이런 게 시세가 났었고, 뒤에는 뭐 통신주 같은 경우가 뒤를 시간차를 두고 시세가 나고,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다음 사이클 부분 때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그때도 투자가 있을 때는 통신 장비 같은 경우가 먼저 시세가 나고, 그 시간의 시차를 두고 망이 다 깔리고 나면은 이제 통신주가 다시 시세가 나게 됩니다. 네. 그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